이란의 인자라 불리면서 유력한 차기 최고 지도자였던 라이시 대통령이 사망한 걸로 공식 확인됐습니다. 라이시 대통령이 탄 헬기가 추락한 원인에 관심이 모아지는 한편 전쟁 중인 중동 정세에도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성일광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실장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헬기 추락 사고로 실종됐던 에브라임 라이시 이란 대통령의 사망이 공식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이 헬기가 어디를 들렀다가 어디로 향하고 있었는지 또 누가 타고 있었는지 전반적인 좀 내용들을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그렇습니다. 아제르바이잔 지역에 가서 댐 공사 현장을 방문했고요. 네네. 그래서 아마 이란과 같이 댐 공사를 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행사를 다 마치고 이란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이란과 아제르바이잔 국경 지역에 있는 동아제르바이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란 지역이고요. 아제르바이잔 지역이 아닌데 아제르바이잔 주라는 지역이 따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지역 근처에서 악천후를 만난 헬기가 결국 계속 운행을 하지 못하고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났고 그 사고에서 결국 라이시 대통령과 또 같이 탔던 동승자들이 다 사망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예. 사고 원인도 짚어보면요. 일단 추락한 헬기가 미국산 노후 기종으로 알려지면서 네. 그동안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서 부품 수급이 안 돼서 이런 원인 때문에 사고가 난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예. 지금 이번에 라이시 대통령이 탔던 기종이 벨 212번이죠. 212 비행기인데 상당히 노화된 기종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네. 거의 뭐 50년 이상이 됐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다음에 뭐 1970년부터 아마 생산했는데 아마 76년에 이란에서 처음으로 미국으로부터 도입을 했던 것인데 결국 이제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이 나면서 미국하고 관계가 틀어지면서 더 이상 이제 부품을 제대로 조달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예, 예. 그다음에 또 러시아에서 제공한 또 헬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제 러시아 헬기는 좀 소음이 너무 심하고 좀 불편한 감이 있어서 주로 아마 미국 이번 기종 이 비행기를 주로 헬리콥터를 이용했던 것으로 그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는 것이죠. 예. 현재 언론과 서방 언론은 일단 악천후도 이 사고의 원인으로 꼽고 있는데 그 사고 당시에 석 대 헬기가 함께 이동을 했는데 이 라이시 대통령이 탄 헬기만 추락했다는 점에서 의구심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정말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가진 정보로서는 사실상 파악하기가 쉽진 매우 않겠죠. 어려운 예, 예. 상황이고요. 왜 같은 기종의 헬기인데 꼭 그 이브라임 라이시 대통령이 탄 헬기만 탑승했던 추락을 했을까? 네. 헬기만 지금 추락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뭐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뭐 조종사의 실수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일기 즉 날씨가 너무 좋지 않았고 안개가 너무 많이 끼고 비도 많이 오고 예, 바람도 예. 많이 부는 악천후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이번 추락 사기의 원인이지 않을까 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또 이란 내부에서 또 다른 뭐 SNS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이제 음모론의 얘기들이 네. 보통 나오고 이런 있습니다. 사고들이 있으면 항상 그런 음모론이 좀 나오긴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최근 또 이스라엘과 이란 간에 또 전례 없는 어떤 공방전이 또 있었고요. 또 그런 상황에서 혹시 이스라엘이 이번 사건에 관여가 되지 않았을까? 그 사고이냐 사건이냐 이걸 두고 이제 계속해서 논란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고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자, 라이시 대통령은 그는 어떤 인물인가 이 부분도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에 이어서 2인자 역할을 했고요. 또 테헤란의 도살자라고도 불렸었습니다. 어떤 인물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메네이에 의해서 왜 2인자라는 그런 별명이 붙여졌냐 하면 네. 지금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의 나이가 이미 85세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지병도 있고요. 나이가 워낙 많다 보니까 만약에 하메네이가 갑자기 서거하게 된다면 네네. 그 뒤를 이을 사람이 누구인가? 라이시 대통령이 지금 사망하기 전까지는 라이시 대통령이 가장 유력한 후보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대통령도 중요한 위치지만 예, 최고 예.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또 이야기를 또 나누겠지만요. 그 다음에 왜 이 사람이 또 중요한 인물인가 하면은 검찰총장
그다음에 검찰총장까지 했고요. 사법부 수장까지 했고. 예, 예. 그래서 아주 법조인으로서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특히 이제 강경 노선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1979년 이후 이란에서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반정부 단체 즉 MEK라는 반 이란 정부 단체의 사람들 다 감옥에 수감을 했을 때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만 아직 사형 집행이 안 된 상황이었는데 라이시 검찰총장이 왜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가라는 이제 긴급 명령을 내리면서 수천 명의 감옥에 갇혀 있던 반정부 대원들이 형장의 있으로 사라지는. 그래서 반정부 단체에서 대단히 이 라이시 대통령에서 이제 반감을 갖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좀 강경파라고 그렇게 불리고 있는 것이죠. 예. 지금 실장님의 이제 설명을 들으면서 대통령은 뭐고 최고 지도자는 뭘까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요. 네네. 이란 정부의 체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일반 다른 국가의 대통령제와는 조금 다른 체계죠. 네, 그렇습니다. 이란은 사실상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정치 권력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 전까지는 이란은 왕정이었습니다. 이제 물론 헌법이 있는 왕정이었지만 79년 이후에 이란 이슬람 혁명 이후에는 이란의 시스템이 결국 최고 지도자라는 새로운 자리를 하나 만들어냅니다. 예, 예. 그러니까 대통령 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보다는 최고 지도자가 결국 이란의 가장 중요한 정책 결정을 다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원래 없던 자리인데 최고 지도자 자리를 만들어냈고, 그럼 최고 지도자는 누가 될 수 있는가? 예. 오로지 이슬람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이슬람 법학자. 그 사람만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시스템을 만들어낸 사람이 아야톨라 호메이니라는 사람이었고요. 이 사람이 89년에 죽고 나서 지금 알리 카메네이라는 사람이 두 번째로 최고 지도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정부를 대표하는 정부를 대표하는 수장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군 통수권자나 군 통수권 권력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혁명수비대를 총괄하는 사령관도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최고의 중요한 권한은 다 최고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과 최고 지도자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이란 헌법에 따라서 50일 이내 이제 새 대통령을 선출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오는 7월에 이란 이제 대선이 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이제 가능하다라고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뭐 지금 이제 임시 대행 체제가 이미 대통령 대행 인물이 실제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이미 임시 대행이 선출이 됐고요. 아마 근데 최고 지도자의 승인이 나야 된다고 합니다. 아직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 50일 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데요. 이란의 또 선거 시스템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아무나 대통령 후보가 될 수가 없어요. 대통령 후보가 되고 싶다고 후보 뭐 등록을 제안서를 한다든지. 내면 이란 내에 있는 헌법수호위원회를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대통령 후보의 제안서를 보고 그 사람의 살아온 생을 보고 이력서를 보고 이 사람이 후보가 될 수 있냐 없냐를 판결을 해요. 승인을 받아야만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를 통과한 사람이 이제 직접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습니다. 이란 내부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서방의 경제 제재로 인해서 지금 경제난이 심각한 상황이고 또 히잡 시비 유혈 진압 사태로 국민들의 분노가 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란의 대통령의 사망으로 국가적으로 좀 내부적으로 혼란이 더 가중될 우려도 있겠습니까? 저는 뭐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혁명이 난다거나 큰 변란이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지금 뭐 보수 강경 이란 정부에 대해서 이란 국민들의 반감이 심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또 몇 년 전에 히잡 시위에서 또 강경 진압을 하면서 많은 이란 주민들이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란 대통령과 외무장관이 같이 지금 사망하는 이런 희대의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향후 이란 국내 정세가 이제 어떻게 될지는 조금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어떤 정부의 어떤 이번 사건 이후에 어떤 정책들이 계속해서 이란 국민들을 자극하게 된다면
또 한 번 반정부 시위가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란 정부가 여기에서 상당히 조심하면서 아주 노련하게 이 위험한 시국을 지나간다면 예, 예. 그럼 뭐 반정부 시위는 없겠지만 결과적으로 이란 정부의 어떤 이 태도에 달려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이렇게 내부 상황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언론과 이제 국제사회에서 또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중동 정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부분인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중동 정세가 과연 이번 대통령과 외무장관의 사망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결국 저는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는가, 네. 그다음에 누가 이란의 외무장관이 되는가에 따라서 중동 정세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예컨대 라이시 이번에 사망한 대통령보다 더 강경한 대통령이 나온다거나 좀 더 강경한 정책을 주장하는 어떤 인물이 선출된다면 예, 예. 다시 한번 중동 정세가 어려워질 수 있는 것이고요. 반대로 오히려 라이시 대통령보다 좀 더 온건한 대통령이 만약에 선출된다면 물론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으나 그래도 대통령이 이란을 대표하는 두 번째 높은 지위이기 때문에 그렇죠. 대통령의 발언의 색깔, 톤에 따라서 이란 국가의 어떤 그 성격이나 태도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앞으로 향후 이란 정세가 결정될 것이고 또 이란 국민들이 지금 어려운 경제 상황, 어려운 정치 상황에 대해서 혹시 또 반정부 시위에 또 나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좀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예. 최고 지도자가 아닌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통령이 이제 선출이 되느냐에 따라서 또 앞으로의 중동 정세가 어떻게 변화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미국도 이번 이제 이란 대통령이 사망을 하면서 중동 셈법이 상당히 좀 복잡해졌다 이런 좀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과의 관계는 그럼 앞으로 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그렇습니다. 미국과의 관계는 최근에 이번 사건이 나기 전에 사실상 오만의 중재로 미국과 이란이 또 비밀 협상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대화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중동 문제에 대해서 서로 나눠야 될 대화가 있었고요. 주제가 있었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뭐 가자 지구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헤즈볼라, 즉 이란이 세워준 무장단체 헤즈볼라와의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가자 지구 전쟁이 끝나지 않는다면 미국과 이란의 관계도 썩 좋아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이 빨리 끝나야만 미국과 이란 간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미국과 이란이 접촉을 하고 있는 것이고 네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차기 미국의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아직 이란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이미 핵 문턱 국가이고요. 그래서 또다시 이란과 핵 협상을 해야 되는 아주 큰 숙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미국은 중동 지역 정치 질서를 더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이란과 협력도 해야 되고 때로는 이란과 더 다투기도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란에서 중동 정치 질서를 안전하게 이끌어가는데 이란은 너무나 중요한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미국으로서 계속해서 이란과 함께 협력과 때로는 다툼 두 개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가라고 할 수 있죠. 예, 앞으로의 미국과의 관계 전망까지 해봤습니다. 성일광 고려대 중동 이슬람센터 연구실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